안녕하세요. 오늘은 에고그램으로 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번이라는 학자가 분석한 이 교류 분석 중에 나오는 에고그램. 에고그램은 어, 다음과 같이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확신이 일찍 형성되고 어린 시절에 형성된 확고한 이 신념들은 일생 동안 따라다니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번의 동료인 듀세이는 한 개인의 관찰 가능한 언어와 행동은 자아 기능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보고 각 자아 상태에 따른 에너지 표출을 그래프로 표시해서 개인의 성격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에고그램이라고 하며 이 신념들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영어를 보시면 I'm okay, you are okay. 이 태도는 아이가 세상에 어떻게 왔는가를 반영하는 입장입니다. 아이의 정서적 및 생리적인 욕구가 사랑과 수용하는 방식으로 충족되는 어, 상태에서는 아이는 이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승리자의 시나리오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는 긍정하고 타인은 부정하고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투사적인 입장입니다. 심리적으로 투사를 하는 입장인데 어린아이가 심하게 무시당하거나 비난이나 억압을 당했을 경우에 또는 심하면 부모의 매질 등으로 상해를 받게 되면 나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하면서 생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자기 부정, 타인 긍정. I'm not okay, you are okay.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열등감, 무가침감, 무력감,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대부분 희생자 역할과 함께 자학적인 행동을 하고 간접적으로는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기 부정, 타인 부정.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별 볼 일 없고 너도 별 볼 일 없다 하는 입장으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만사를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부모에 의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강하게 경험한 아동은 부모의 어떠한 반응들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며 부모의 반응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에고그램으로 본 삶의 태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어렸을 때 양육 태도가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심리적으로 따라다닌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권성만 교수에 의해서 분석된 세 가지 측면의 분석 중에 횡단적 자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횡단적 자아 분석이란 사람은 나라는 육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심리적 속성을 지니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존재입니다. 횡단적 자아 분석이란 이러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물질적 자아, 심리적 자아, 사회적 자아,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은 차원으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단적 자아 분석 중에서 첫째, 현재 자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현실적 자아, real self라고 하는데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의 자아와 이상적 자아, 부모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들, significant others에 의해 기대되는 의무적 자아,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가능한 자아, possible self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표에 표 2-2에 있는데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외모나 신체적 매력, 신체적 건강 및 체력, 경제적 능력, 성격 및 성격적 매력, 자기조절 능력, 지적 능력, 대인관계 능력, 학력과 지식 수준, 긍정적 사고, 친구관계, 가족관계라는 왼쪽 측면의 지표에다가 오른쪽 측면에 매우 부족, 상당히 부족, 보통, 상당히 우수, 매우 우수 5가지 측면을 다시 0부터 10까지로 나누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차원이 어느 정도의 차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면 이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아 분석에 대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현실적 자아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 자아는 자존감과 비례하고 우울감과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는 높은데 현실적 자아의 평가가 낮아서 그래서 이 두 차원간의 괴리가 크면 자신의 불만족도가 커지게 됩니다. 의무적 자아는 높은데 현실적 자아 평가가 낮으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비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면 많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현실적 자아의 평가가 낮더라도 앞으로 노력하면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느낀다면 우울감은 덜할 것입니다. 가능한 자아는 자아 개념의 중요한 차원으로서 자존감, 우울감, 불안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장단점 및 성격 특성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은 선천적인 특성도 있고 이 선천적인 특성은 기질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겠죠. 그리고 부모 성격이나 가치관, 양육 태도 방식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특성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지 곰곰이 살펴보고 이것이 부모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건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 감정에 해당되는 열등감, 수치감, 절망, 우울, 외로움, 죄책감, 두려움, 불안, 자학, 비교의식, 질투심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 어떠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적어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종단적 자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단적 자아 분석은 현재 자신이 형성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자기 이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종단적 자아 분석을 잘한 심리학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이드를 들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현재의 성격이 아동기 때의 경험에 깊이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 학자였기 때문에 이 과거의 경험을 여러 가지 요법들, 예를 들어서 최면 요법이라든지 이러한 꿈의 해석 등을 통해서 해석하고 자신의 지금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단적 자아 분석이라는 것은 시간별로 과거에서부터 현재 자신이 있는 지금 시점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특히 과거의 경험 중에서 해결되지 않고 고착되었던 부분을 끄집어서 분석하는 것이 종단적 자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뿌리에 대한 이해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자신을 형성하는 데는 부모에 대한 이해를 아주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그만큼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부모를 있게 한 조부모 또는 더 올라가서 가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문과 조부모, 예를 들어서 친가와 외가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인 분위기, 또 중요한 사회 경제적 지위, 나의 부모를 가르친 양육 태도, 집안에서 중시하는 가치, 조부모의 부부관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가 좋았다, 사이가 나빴다, 이러한 친밀도 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살펴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 학력, 직업, 대인관계의 모습,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관계 친밀도, 인생관, 가치관, 철학, 장점, 단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열등감. 그 다음에 열등감이 아버지 어머니의 열등감입니다. 아버지 열등감 또는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출생 과정과 상황, 예를 들어서 출생 시 부모님의 연령, 부모님의 나이죠. 출생에 대한 부모님의 환영유보, 즉 내가 태어난 것을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했는가, 그 다음에 출생했을 때 형제 자매가 있었나 없었나 등을 살펴보고, 유년기, 0세에서 5세를 유년기라고 하는데 유년기 때의 정보를 분석해야 됩니다. 출생 시 특이한 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었다든지, 유년기 때의 기질이나 성격, 건강 상태, 버릇, 특성 유무, 너무 많이 울었다든지 너무 순했다든지, 기억나는 일과 전반적인 정서 상태 등을 알아봐야 됩니다. 아동기는 6세에서 12세와 청소년기 13세에서 18세의 정보를 알아봐야 됩니다. 즉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특별한 사건들, 친구 간의 심각한 갈등 상태, 그 다음에 이러한 싸움이 있었다면, 갈등이 있었다면 그때의 시기와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선생님은 이때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가족 상황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집안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냈다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생각과 정서 상태 등을 알아봐야 됩니다. 대학생 시기는 19세부터 현재까지의 정보인데,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과에 입학했는지, 내가 다른 것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점수 때문에, 아니면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 들어왔는지, 대학에 와서 친구 및 교수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어떻게 푸는지, 부모에 대한 관계는 어떠하고 갑자기 가족 상황에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없었는지, 주거 환경,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지, 기숙사에 있는지, 자취를 하는지와 같은 전반적인 상태와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과 정서 상태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기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기억나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 가장 기뻤던 일과 괴롭고 슬픈 일, 그리고 그 일의 극복 방법, 자랑하고 싶은 일과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는 나의 내밀한 상처들, 수치스러운 기억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성장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었던 말이나 가장 듣기 싫었던 말,
현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과거의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종단적 자아 분석에서는 현재 자신한테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반추하고 여기에 대한 기록과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후에 심층적 자아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층적 자아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자신의 심리적인 영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의식, 비의식 이렇게 나누었죠. 이 비의식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 중에서 사실은 끄집어내고 싶지 않는 수치스럽거나 굉장히 힘든 사건들이 마음 깊은 곳에 심층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요인을 탐색하는 심층적 자아 분석은 크게 정신역동적 방법과 인지치료적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 기술론에 들어가면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 어떠한 방법이든지 자신의 무의식적 세계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 분석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첫 번째 횡단적 자아 분석에는 이 그림 2-1을 보게 되면 물질적 자아, 외모, 건강, 체력, 재산에 해당되는 물질적 자아와 가족, 친구, 연인, 사회적 지위로 얻어지는 사회적 자아, 자신의 성격, 능력, 지식, 성적과 같은 심리적 부분의 심리적 자아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종단적 자아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유아기, 초등학교의 모든 사건과 기억, 정서 상태 등을 종단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심층적 자아 분석은 이러한 종단적 자아 분석과 횡단적 자아 분석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 것이죠. 심층적 자아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꿈 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프로이드가 이야기해서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꿈의 분석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한 정서적 경험을 수반하는 꿈 내용은 오래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의 내용을 기록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운 여러분 만학도들도 계실 텐데요. 만학도들은 아이들이 갑자기 울면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죽었다든지 아빠가 죽었다든지 어떤 죽음에 대한 이 꿈을 크게 꾸게 되고, 또 어떠한 경우는 높은 곳에서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꿈들을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넘기지 마시고 일일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나 현재 꾸고 있는 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종단적인 자아 분석과 횡단적 자아 분석을 서로 연결시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충격적이었거나 반복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신이 몰랐던 아니면 무의식에 숨어 있었던 역동을 표면화해 보는 것입니다. 표면화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 보는 것인데,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 나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어려운 말로 깊이 통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층적 자아 분석을 위해서는 인지 치료적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인데, 인지 치료라는 것은 코그니티브 세라피, 즉 어떠한 내가 사람에 대한 신념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대인관계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가치관 체계는 어떠한 것인지 탐색하는 것입니다. 대인 신념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대인관계 원칙이나 기준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이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부정적인 감정 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무의식 부분에 눌러 있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대인관계 양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양식은 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키슬러라는 학자는 분석을 했는데, 대인관계 양식은 독특한 대인관계 양식이 있는데, 지금 그림 2-2에서 보면 키슬러의 대인관계 양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크게 8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지배형이냐, 실리형이냐, 냉담형이냐, 고립형이냐, 복종형이냐, 순박형이냐, 친화형이냐, 사교형에 해당되는가, 여기에서 점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슬러라는 학자는 이렇게 8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양축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그 원상의 대인관계 유형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